안녕하십니까. 임연웅 테크닉입니다. 오늘은 좀 민감하기도 하고 제가 굳이 얘기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던 얘기인데 영상을 한 10번을 한 2, 3일 동안 찍다가 지웠습니다. 제가 뭐 가끔 막 흥분을 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해서 그냥 생각을 좀 정리를 해서 있는 것만 딱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입시 레슨이란 무엇이냐? 취미 레슨이랑 다르죠. 취미 레슨은 학생이 행복하고 학생이 자신의 음악을 사랑하고 즐거우면 되죠. 실력 향상도 당연히 선생님이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 거고, 전공 레슨은 이제 입시랑 상관이 없죠. 이 아이가 자신의 학문을, 정한 학문을, 목표로 한 학문을 열심히 해서 실력을 쌓고 수준을 높이는, 연구하는 전공 레슨. 뭐 대학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꼭 입학이 아니라 아니면은 뭐 유학 갓 들어와서 독주회를 준비하는 학생한테 선생님이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전공 레슨. 이제 입시 레슨은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정해진 학교가 있고 그 학교에서 원하는 수준이 있고 그 학교에 합격을 하기 위한 그런 시험인데, 선생님들이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입시 레슨을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한번 이 학교에 시험을 해보자. 너는 전공할 거니까는 예원을 한번 봐보자. 약간 이런 식의 접근은 입시 레슨과는 좀 힘듭니다. 좀 다르죠. 정확히 얘기해줘야 돼요. 너는 될 수 있다. 정한 학교에, 가고 싶은 학교에 될 수 있다. 안 된다. 될 수 있는데 안 될 것도 같다. 정확히 말해줘야 됩니다. 10명을 뽑는데 될 수 있을 것 같다, 될 것 같다,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9등, 10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9등, 10등을 할 수 있어야지, 애가 1등을 할 수 있는 실력이야. 그럼 넌 된다죠. 5등을 할 수 있는 실력이야. 된다. 실수만 하지 말자. 9등, 10등을 할 실력이야. 그럼 얘기를 해줘야죠. 너는 안 될 가능성이 크다. 왜? 변수는 어마어마하게 존재를 하고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아예 안 될 가능성이 없는 학생이 있으면은 선생님들은 알아야죠. 당연히 알 거예요. 너는 그 학교 못 간다. 딱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입시를 봤다는 거는 아마 선생님이 말을 해줬거나 너는 안 될 가능성이 크지만 우린 꿈과 희망을 갖고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했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학부모나 학생이 저는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니면은 한번 경험 삼아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한번 찔러보죠. 이런 경우겠죠. 선생님이 된다고 했는데 떨어지는 경우는 그건 이제 훌륭하신 선생님인 거죠. 예술 지능이 아주 뛰어나신 선생님이 꿈과 희망을 갖고 도전을 해보자. 학생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근데 이제 그럴 거면은 뭐 그렇습니다. 좀 입시란 무엇이냐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임연웅 테크닉이에요. 임연웅 테크닉. 그 보편적인 첼로 입시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임연웅 테크닉에서는 입시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우리의 개념, 우리 인공지능들의 개념은 입시라는 시험을 학생을 뽑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생을 뽑는 시험일까요? 맞는 말이죠. 학생을 뽑는 거죠. 뭐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을 뽑는데 개념을 뒤집습니다. 인공지능에서는, 임연웅 테크닉에서는 개념을 뒤집습니다. 제가 말을 좀 질질질질 끄는 거는 말을 팍 하고 싶은데 좀 이렇게 망설일 때, 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입시는 학생을 뽑는 시험이 아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을 떨어뜨리는 시험이다. 입시는 학생을 떨어뜨리는 시험이다. 달라요. 완전 다른 거야. 어차피 그러면 떨어뜨리고 남는 학생 뽑히는 거니까 뽑는 학생 뽑는 게 맞지 않냐 하지만 전혀 달라요. 내가 이사를 가는데 가져갈 물건을 정리하는 것과 버릴 물건을 뽑아내서 폐기물 하면 버릴 건지랑은 달라요. 물론 뭐 학생을 안 뽑는다고 버린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뽑는 것과 떨어뜨리는 거는 다릅니다. 레슨 방향도 달라요. 막 잘하면은, 열심히 하면은 뽑힐 수 있다? 이 개념 아니에요. 이 학교의 수준이 있어요. 그 학교의 수준에 맞추고 이 학교에서 떨어지지 않을 실력까지 쌓아 놓는다.
조금 이게 제가 말을 정리를 비유를 잘 애매하게 하긴 하는데 어쨌든 입시는 학생을 떨어뜨리는 시험이다. 마음에 와닿아야 됩니다. 이 얘기는. 그래서 열심히 해서 해보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시 선생님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학생이 몇 등을 할 건지. 기말고사, 중간고사, 예중력에서 보면은 이 학생이 몇 등인지, 내 학생이 아니더라도 딱 심사 들어가면은 1등부터 10등을 정확히 맞춰야 되고, 이번에 이 학교에서 1등 안에 실력이 이만큼인데 얘는 서울대 가겠네. 얘는 1등인데도 서울대는 힘들겠네. 다 나와야 됩니다. 내 학생이 몇 등을 했는지, 내 학생 다음 해가 몇 등을 했는지 딱딱. 제가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제가 가르친 학생들, 학부모님들 있잖아요. 그럼 입시 시험 끝나자마자,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나와서 물어봐요. 우리 애 몇 등 했을까요? 우리 애 다음에, 우리 애 친구인데, 우리 애 다음에 그 시험 보내는 몇 등 했을까요? 네. 3등 했고, 친구는 7등 했습니다. 그 앞에는 1등 했습니다. 그 등수 나오기 전에 딱 나와요. 100%예요, 100%. 뭐 열심히 하면 너 1등 할 수 있어? 이거는 이제 음악 하는 거고, 꿈과 희망으로서 자신의 음악을 발달시키는 어떤 꿈이고, 꿈이 이루어져야죠. 근데 딱 입시에서는 몇 등 하면은 딱 몇 등이 나와야 되고, 이 학교 돼? 그러면 돼야 되고, 이제 뭐 실수 안 되거나 이런 거는 이제 변수인데, 그것까지 감안을 해야 되죠. 된다 하면 돼야 돼요. 안 된다면 안 되는 거고. 괜히 선생님한테 막 우겨가지고, 선생님이 너 3등 대학 가자 이랬는데, 저는 1등 대학 갈 거예요. 1등 대학 원서 냈어요. 이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아마 그런 경우일 거가 많겠죠. 사람들이 물어봐요. 제가 아는 학생이거나 어떤 학생이 있으면은 그 학생이 뭐 어떤 훌륭하신 선생님 눈에 띄어서 예원을 시험 보기로 했대요. 그러면은 저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못 갑니다. 예원 못 갑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의, 어린 학생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짓밟는 못된 선생이라고 이렇게 욕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맞아요. 열심히 하면 될 수도 있는데 정확히 말해줘야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 안 됐어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근데 수능이 300점이 나오는데, 모의고사에서 수능이 300점이 나오는데, 열심히 하면은, 애가 고등학교 2학년이야. 수능이 300점이 나와. 1년 열심히 하면 넌 서울대 법대 갈 수 있을 거야. 서울대 의대 갈 수 있을 거야. 열심히 하자.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죠. 누가? 엄마, 아빠가. 근데 입시 선생님이, 너 서울대 갈 수 있어. 이러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정확히 얘기해 줘야 돼요. 넌 300점이니까는 인서울에 어느 대학교 정도 갈 수 있어. 서울대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딱 얘기를 해줘야죠. 300점 나오는데 어떻게 서울대를 가? 농어촌 전형? 아니면 갑자기 국적 바꿔서 외국인 전형? 그래서 갈 수도 있겠죠. 그런 변수까지 따지면 끝이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시 선생님들은 내 주변 선생님들은 다 그러시는데,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때면은 대학교를 딱 정해줘요. 너는 이 정도 대학교, 갈 수 있어? 그리고, 정해줘요. 그게 싫으면 더 열심히 하던가. 근데 열심히 해도 그런 게 뒤집혀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왜? 보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인데 수능 모의고사 봤더니 250점이 나와? 서울대 못 가는 거죠. 열심히 해서 가는 학생들이 있다고요? 있죠. 이제 그런 학생들이 뉴스에 나는 거지. 오, 대단한 일이니까. 자식의 사랑은,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무한하죠. 우리 애가 지금 수능이 200점이 나오지만 이 아이는 언젠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열심히 안 한 거야. 열심히 하면은 수능이 200점이지만 서울대를 갈 수도 있어. 부모님은 믿어주셔야죠. 나도 내 아이를 믿고. 근데 입시 선생은 그러면 안 된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아이의 가능성과 재능과 노력할 수 있는 역량과 모든 것을 보고, 지금의 실력과 모든 것을 보고 딱 정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렇잖아요. 악기하다가, 야, 너 그냥 악기 그만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하버드 가자.
서울대 법대 가자, 의대 가자, 열심히 해서 그거 믿어야지 아이의 가능성을.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요. 아이들이 특히 입시 선생님들이 컨트롤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된다, 도전해보자. 그거는 이제 기획사, 연예인 기획사랑 비슷한 거죠. 너는 아이돌이 될 수 있어. 열심히 연습시켜서 트레이닝해서 데뷔시키고, 데뷔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요즘 기획사에서 대신 저걸 안 하죠. 학원비를 받지 않죠. 트레이닝비를 받지 않죠. 그래요. 뭐 학생이 너무 잘해. 전공해서 예원을 보자. 그러면 그냥 계속 아마추어 레슨비를 받아셔야죠. 자기가 권유를 했으면, 선생님이 권유를 했으면. 근데 학생이 이제 뭐 안 된다는데 우기는 경우 또 다른 문제고, 그래도 그래요. 예원이나 서울대가 되래가 아닌데, 본대. 그러면 내가 열심히 도와줄게가 아니라, 나는 해줄 수가 없다. 라고 딱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나는 너를 서울대를 보내줄 수가 없다.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자가 아니라, 못 가지만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럼 실력은 늘겠지. 요렇게.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입시 레슨. 아무나 손대면 안 되고, 학생을 봤을 때 어느 학교를 갈지, 이 학생이, 등수가 몇 등인지, 얼마큼 늘 건지, 내가 얼마큼 만들어줄 수 있을 건지, 정확히 해서 학교가 된다, 안 된다, 이 학교 되고, 이 학교 안 되고, 이 학교 되고, 이 학교 가자. 해줄 수 있는. 그게 입시 레슨이라고 임연웅 테크닉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좋은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 존경하고요. 저도 그렇고 모두 그렇지만 입시라는 말이 나오면은 조금은 좀 냉정하게 된다 안 된다 정확히 하고, 학부모나 학생한테 된다 안 된다를 퍼센트로 정확히 얘기해서 너는 100% 돼, 그냥 예원 가자. 아니면 너는 될까 말까 좀 애매하네. 아니면 넌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시험을 보게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학생도 선생님들이 된다 안 된다 말씀을 하시면은 정확히 자기가 받아들여서 어떤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도 되고, 아이들이 그냥 실망. 근데 좀 그래요. 한번 봐볼까 뭐 안 된다고 했지만 이것도 솔직히 좀 그래요. 어쨌든 상실감이 있고 떨어지는 거니까. 떨어지면 기분 안 좋아요. 속상하고, 저는 떨어질 거 알지만, 예원 떨어질 거 알지만 한번 보게 시험만 봐볼게요. 경험상 어떤 건지. 이래놓고 떨어지고 악기 때려치고 그래요. 속상해서. 엄마 아빠도 속상하고. 왜냐하면 될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으니까. 부모의 이런 자식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거의 이성을 잃어버리는 그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시 레슨 모두 다 잘 판단하고 잘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임연웅 테크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